지난 화요일이었죠. 지난 4일에 5차 변론에 이어서 오늘 6차 변론이 있었고 5차, 6차 변론에서 굉장히 핵심 증인들이 증언을 했어요. 일단 5차 변론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 오늘 열린 6차 변론에서는 김현태 707 특임 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이렇게 두 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경제수석도 나왔고 3명이 나왔네요, 오늘도. 자, 일단 너무 여러 가지 말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헷갈리고 서로 해석도 다르고 분석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일단 총평부터 여쭤볼게요. 핵심 증인들이 출석한 5, 6차 변론 총평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증인들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참 비겁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였다. 네. 내가 안 했잖아, 막,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을 했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술이 일관돼요. 네. 그래서 역시 그분은 좀 사령관 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자술서 같은 거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적어놔야 예전에 무슨 말 했고 그런 걸 다 기억을 하고 나중에 진술이 안 밝히고 원칙을 갖고 조사도 받을 거 아니냐. 부하들이 자꾸 불려다니고 조사받고 기소당하고 그런 거 내가 사령관으로서 내가 그거는 두고 못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공격을 아주 세게 하던데 진짜 참 군인은 곽종근 사령관이 아니냐 또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의 핵심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잖아요. 네. 아예 본인을 쫓아내기 위한 아주 기획된 공작이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네. 홍장원 차장, 그다음에 곽종근 그렇죠. 사령관에 대한 곽종근 얘기였죠. 사령관이 네. 탄핵 공작을 한다. 12월 6일 날 당시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김병주 의원 은퇴부터 시작된 탄핵 공작이다라고 규정했거든요. 이걸 이제 구구 지지층에게 어필을 하면서 일단 뭐 그렇다고 탄핵 심판이나 저 법원의 네. 형사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엄청난 국론 분열, 양극화 그렇죠. 이걸 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예요. 네. 이분들이 대통령의 탄핵 공작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규정하고 거리를 둘 거냐 아니면 껴안고 갈 거냐 이게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갈까요? 그냥 어리버리 갈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것도 아닌 아니고. 상태로. 예, 지금 어리버리 국민의힘인데 네. 또 오늘 어디 다른 방송에서 한 분과 뭐 얘기하다가 아무리 상대가 그래도 조롱하지 마자. 원래 상당히 과격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좀 조롱기가 많긴 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조롱 말고 풍자 어리버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부정선거에 관해서 뭐 없다고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우리를 계속 지지해줘. 너무 가지 마. 대신 내가 꼭 당신이 동의한다고 얘기하기엔 내가 남들 보기에 좀 그렇잖아. 이 정도 스탠스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상당히 비겁하고 그러니까 고의적인 전략적인 어리버리인데 비겁하고 그것도 내란범 그중 한 전략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내란범을 두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오늘 그리고 증언대에 선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현태 특임담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분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자기는 직접 들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요. 다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그런 지시를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듣긴 했다. 그리고 국회 봉쇄라는 게 있었지만 이거는 의원들을 막으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자기는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증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제 보도자를 내서 이것 봐라. 지금 내란몰이 세력들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왜곡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김현태 특임 단장의 증언으로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김현태 김현태 현직이죠. 특임 단장의 증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자기의 형사 처벌을 좀 막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책임을 최대한 네.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증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사건 비상겸 실패가 벌어지고 나서
이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네. 기자회견 자청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정말 비분간계하면서 내가 진짜 우리 부하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보였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책임을 미루고 나는 내란죄로 기소당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발언들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직접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네. 거기에 그 현장 안에서의 총 지휘자인데 국회의원 소리 못 들었어요? 끌어내라는 소리 못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국헌문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돼. 이거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런 증언을 오늘 작심하고 했다. 네. 그것이 자기도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장애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세요. 예. 네. 약간 성가실 수는 있지만 네. 뭐 그렇게 많이 성가실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곽종근 사령관이 다 한 얘기가 있고 사실은 증인은 몇 가지 자기가 듣고 겪은 거를 증언할 뿐이지만 그냥 CCTV만 봐도 기록이 다 있어요. 네. 화면으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탄핵 심판에 나온 증인들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해서 믿을 건 아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재판관들이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요. 네. 만약 증인의 말이 크다면 피청구인 자체의 말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본인이 결정했고 본인이 기획하기도 했고 본인이 다 했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 그럼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뭐 김용현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크게 결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럼 이분이 왜 그러느냐? 가만 말을 들어보면 거짓말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면서 맥락상 충분히 또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그건 내가 모르는데요. 그건 내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150명 안 되는 거 150명이라는 숫자는 들었다. 근데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럼 어떤 15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함이 생기죠. 근데 그렇죠. 본인은 그 누구라고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라고 몰랐다. 그 얘기는 네. 안 했으니까. 근데 서로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말에서는 구어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를 종종 생략해요. 네. 굳이 필요가 없는데 서로 간에 이게 주어가 누구고 목적어가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그건 한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70~80% 생략하고 가요. 그러면 150명, 야, 국회의원 150명을 끄집어내. 인원 뭐 굳이 안 써도 맥락상 서로 의사소통이 다 되니까. 네. 더구나 급할 때는 짧게 말하는 게 경제성이잖아요. 잘 안 합니다. 그걸 김현태 단장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몰랐을 리 본인이 없다. 정확히 국회의원 150명을 끄집어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는 얘기를 본인이 안 들었다고 했다. 그런 맥락에 대한 걸 그냥 빼버리고 네. 한다. 그럼 왜 그러느냐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수사를 받고 또 내란에 엮일 수가 있어서 선을 명확히 긋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주목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 김현태 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좀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취지는 그거예요. 민주당이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을 회유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유도성 질문을 계속했는데 김현태 단장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유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그래서 그건 곽종근 사령관이 계속 본인이 들은 대로 이분은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네. 딱 하나 다른 거는 이제 계엄 사령관 박원순 육군 참모총장과의 대화 내용 부분.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육군 참모총장은 얘기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나 안 쓸 건데 이 부분도 일단 계엄사령관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부하의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래서 부정적 건의로서 확인해 본 거다라는 취지. 이 부분만 빼고는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은 어떻게든 중요한 사람인 곽종근의 말을 오염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회유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뭐 헌법재판관들이 다 똑똑한 분들이어서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판단을 잘 할 것이다. 그렇죠. 회유 전략은 음모론이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하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민주당에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탄핵 음모의 네. 시발점이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탄핵이 진행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몰고 가기엔 너무나 많은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가 당시 TV 화면으로도 보고 네. 많은 분들의 증언으로도 보고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서 다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밝혀졌잖아요. 네. 단순히 이 사람들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전화 통화 내역, 뭐 여러 가지 녹음 이런 것까지 다 조사됐잖아요. 그런데 뭐 이걸 음모론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방어할 게 도저히 없어. 네. 그러니까 그냥 음모론으로 그냥 툭 던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거 하나 음모론을 몬다고 해서 네. 대통령이 뭐 탄핵 심판이 기각되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들 이게 가장 중요하고 큰 거기도 하죠. 12월 3일 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러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투입이 됐다. 네. 잡으러 다녔다.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음모론이다 막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그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선관위의 군인들 같죠. 그렇죠. 또 이번에 나온 언론사 한겨레도 포함이잖아요. 네, 단선 이 물 단수. 못 넣을 뻔했어요. 네, 그러게요. 그죠? 못 먹을 뻔했습니다. 못 오늘 먹을 해물탕을. 뻔했어요. 네. 왜냐하면 단전 단수. 아니 왜 단전 단수 시키려고 한 거야?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국회도 뭐 전기 끊으려고 했다. 오늘 네. 그 얘기 나왔죠. 그 너무 80년대식이에요. 일단 물 끊고 불 끊고 보자. 이건 같은데 이것만 해도 위헌이고 네. 대통령 전 충분한 언론사들을 언론 출판 집회 결세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역대급으로 들어보지 못한 단전 단수를 시킨다. 그러게 말입니다. 50 때도 단전 단수는 안 시킨 것 같아요. 네. 네. 군인들이 와 있었지. 본인도 화장실 가야 되거든. 근데 때릴 단전 단수 뻔했습니다, 시킨다. 어쨌든. 네. 그게 실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건으로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또 소방청장 밑에까지 네. 내려갔던 지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그냥 탄핵 사유예요. 탄핵 사유가 된다. 아무리 음모론으로 해봤자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옛날 거를 보고 베껴 쓰다 보니까 언론사 몇 군데만 이제 장악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다 우리 유튜브로 보니까 그렇죠. 솔직히 이거를 장악하려면은 SK, LG, 맞아요. 통신사를 KT 거기를 먼저 딱 점거해야 그러네요. 이게 이제 유튜브도 못 보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막 이럴 텐데. 단전 단수에도 사실 핸드폰으로 라이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물이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물 좀 주세요. 그럼 또 애국 시민들이 물 가져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아유 19세기에서 온 분들 같아요. 이분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오늘 증언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적인 대목은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한테 지시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증언을 할 때 인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썼는데 결국 이제 정리를 한 건 인원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것도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조금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듣지는 못했다. 네. 근데 나는 그 당시에 국회 본청 안에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그냥 국회의원으로 생각을 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조금 좀 걸려요. 그래요? 어떤 아니 왜냐하면은 국회를 무력화시켰다. 국헌 문란이다. 왜 무력화시켜? 어떻게 무력화시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비상계엄 철회 결의안 이런 것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네. 숫자를 빼라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 4명이 한 명씩 붙잡고 끌어내라고.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니 이거는 저는 거기에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이 저기 댓글 쓰시는 분들.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호인들은 이러겠죠. 봐라, 곽종근도 그러지 않냐. 우리는 국회의원 얘기 안 했다. 우리 의결 정족수 있잖아요. 의결 정족수. 예?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불리한 상황이니까 언급을 안 할 것 같고 네. 그냥 우린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안 했어. 우리는 몰라 막 이렇게 우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우기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 대통령의 변호인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 네. 또 일부 언론에서 계속 트집을 잡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것도 트집 잡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제가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저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잖아요. 형사재판에서 나오는 거. 형사재판은 물론 아니지만 네. 판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합리적 의심의 배제 없이라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서 의심이란 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럴 거야라는 의심이 아니라 얘가 안 그랬을 가능성, 거기에 대한 의심인데 혹시 그런 게 있나 하고 지금 재판관들이 계속 따져보는 거예요. 본인의 합리적 의심, 얘가 안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거를 배제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네. 하나씩 따져 돌다리를 건너가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게 흔들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안 썼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실제 문어체적 표현이고 우리가 말하면서 거의 안 씁니다. 네. 다 의원이나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거는 저기 여의도 국회에 가면 보좌관들이 다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네. 그리고 뭐 배지 이런 말 배지. 쓰고. 네. 배지라고 기자들은 배지라고 하고 네. 보좌관들은 영감이라고 하고 그러지 우리 국회의원이 이런 말 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치하셨잖아요. 네. 못 봤죠. 국회의원 이렇게 네 글자로 얘기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다 의원 의원들 모임 있다던데 이렇게 하는 아니면 영감들 또는 지네들 이러지 무슨 국회의원들 오니 모임 있던데 이런 표현도 안 씁니다.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거의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특히 구어체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구어체를 구사하는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표현을 썼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원을 나타내는 말로 썼을 것이고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은 맥락상 그리고 그냥 느껴도 이건 국회의원이다. 네. 라고 이해를 충분히 했을 겁니다. 네.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원이라고 난 안 쓴다. 의원이라는 말했다. 국회의원 아니다. 이거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재판관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따져 묻는 거겠지만 그리고 전 기사 보다가 이제 보통 중요한 워딩들이 있으면 네. 제가 다 칩니다. 아, 그래요? 직접 치세요? 네, 제가 쳐서 왜냐면 제 정리하는 엑셀 같은 데 집어넣어요. 그 컨트롤 V 안 하시고. 그죠. 제가 쳐야 네. 이 사람의 정확한 워딩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치고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런데 어제 친 것도 오늘 되면 그 뉘앙스가 정확히 뭐였지? 까먹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사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럼요. 기억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지금 그때 말로 한 걸 녹음도 안 돼 있는 걸 그때 그 토시가 맞아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하나씩 체크하는 상황에서 따질 수 있지만 이게 무슨 큰 게 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용당할 거 빌미를 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논리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 뭐 조선일보는 바로 그냥 거의 헤드라인 같은 데다가 네. 인터넷에 곽정근 국회의원이라는 얘기 대통령으로부터 못 들어.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제목을 제목 뽑는 확 거예요?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내일 언론 보도에 나오면 막 그런 것들 곽정근 의원의 좀 진술이 달라진 것들을 가지고 보수 언론이라든지 극우 보수 유튜버들은 막 선전선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 그렇게 네.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여당 지도부 이런 사람들에서 그거는 큰 문제가 될 게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 같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같이 해서 예를 들어 구구가 커졌어요. 세력이 더 결집되고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에 유리할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쓰는 표현중에 복잡계라는 게 네. 이렇게 하면 지금은 커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멍해가 돼서 더 나빠질 건데 일단 눈에 보이니까 하고 있는 거다.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한 얘기가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홍장원, 곽정근 여기서 탄핵 공작이 비롯됐다. 그리고 자기는 끌어내란 지시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탄핵 공작이라는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단히 비겁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지금 두 사람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직 할 말이 없으면 이제 음모론까지 들고 나오냐. 이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 스스로가 그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모진 얘기랑 프레임을 씌우는 게 맞냐. 참 비겁하다. 그냥 자기 살으려고 별걸 다 한다, 별짓 다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분이 계속 화요일하고 오늘하고 했던 말도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상식을 얘기했어,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상식적으로 전화를 했겠어? 뭐 또 그러고. 네. 내가 뭐 상식적으로 다짜고짜 전화해서 그런 지시를 네. 했겠어? 상식선에서 봐달라. 그러니까. 네. 진짜 그 저분이 상식을 얘기하는 난 도저히 저런 몰상식한 사람이 상식을 얘기한다라는 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난 것 같아. 내가 한 일은 정의롭고 정당하고 상식 수준의 일이 한 건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미몽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역시 공직을 담당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내란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 네. 그리고 애국 시민들, 거기 있는 보좌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비상계엄 막은 거지. 네, 그게 만약 뚫렸어 봐. 네. 여기 단전단수하면 스마트폰으로 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화장실을 못 쓰는 거야 특히. 송출이 안 되잖아, 송출이. 화장실 앞에 있는 가게 화장실 쓰면 됩니다. 아 그래. 그렇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네. 지네들이 그거를 그냥 자진해서 철수시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철수시킨 거고 애국 시민들이 막아가지고 그걸 못한 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뭐라 그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곽정근 전 사령관이 그리고 본인은 철수하라는 지시를 못 받았다. 또 이렇게 그렇죠. 질문하기도 그렇죠. 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상식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전국의 상식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의라도 해야지. 어떻게 감히 우리 이름을 네가 올리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변론 중에 딱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김영두 재판관으로 기억나는데 계속 이제 곽종근 사령관에게 물어봅니다. 네. 공포탄과 테이저건은 써도 되냐? 쓰는 게 어때? 아무튼 그런 취지로 저도 조금 전에 봤지만 이제 지금 워딩이 정확히 기가안에 그런 취지로 물어봅니다. 곽 사령관에게. 아마 이제 그런 취지는 그런 겁니다. 누군가 대통령이 너한테 전화해서 끄집어내라고 했으니 너가 끄집어내는 수단으로 공포탄과 테이저를 생각한 거 아니냐? 네. 라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걸 왜 떠올렸습니까? 라고.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바로 덧붙여요. 김현태 단장이 쓰면 안 된다고 피드백을 줘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거든요. 네. 이건 뭐 저의 과도한 상상일 수 있지만 곽종훈 사령관이 거기서 김현태 707 단장 얘기를 한 건 얘는 죄가 없어요예요. 덮어주려고 하는. 그렇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덮어주려고 그거 제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김현태 단장이 피드백을 그렇게 줘서 제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얘도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곽종훈 사령관 물론 저는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휘하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간 건 잘못됐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부하를 어쨌든 보호해주려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정작 이 모든 원흉인 대통령은 네. 자기 밑에 있던 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신세를 조지게 된 곽종훈 사령관도 탄핵 공작 세력으로 묶고 네.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죄를 논하기 전에 사람이 안 됐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자격 자체가 리더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사람의 수로 자격이 없어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네. 지라고 하면 안 되구나.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 역사에 이 사람이 끼친 죄악도 크지만 네. 직접적으로 자기 미래를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인생이 거의 망치게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본인이 탄핵 공작이라고 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곽종근 오늘 사령관이 한 얘기랑 대비가 되더라고요.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정말 모든 책임을 떠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하들 제 명령 때문에 인생 그렇죠. 망가진 저 사람들, 저 지금 장군들 정말 저를 욕하시고 저 장군들의 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 탄핵 심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잘못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통령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맨날 장문호님이 대통령 같네요. 아니 맨날 무슨 뭐 거기다가 대통령이 The buck stops here 뭐 해놓고 맞아요. 맨날 그냥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창피해요 저런 그게 대통령. 더 먹이 사슴뿔로 만든 뭐 그런 거죠. 네.
그 책상 밑에 그게 있나 봐. 그걸 쿡쿡 찔러. 아, 그게 실제로 있어가지고 그게 여기서 멈춰 여기 있다. 있으니까 여기 있다 막 스탑스가 여기 있으니까 누가 가져가지 마라. 뭐 이런 게 말 아닐까. 그대로. 예. 그래서 참고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창피해요. 맞아.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지난 5차 탄핵 심판 때 보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뭡니까? 생각하게 되는 뭡니까? 대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 홍장원 전 이제 국정원 사장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이거는 계엄과 무관한 격려 차원의 전화였고 간첩 잡으라고 한 거다. 이거는 어떻게? 아니 그 와중에 본인이 계엄을 선포해 놓고 갑자기 국정원에 전화해서 간첩 잘 잡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인간적이 된 거죠. 갑자기 네. 저번에 맞아 외국 순방 나왔을 때 우리 장원이가 나를 이렇게 경호해주고 여러 가지 뒷받침 잘해줬지. 아 내가 이 비상계엄 이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시국이지만 내 장원이한테 격려 전화 해줘야지. 와 좀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멘탈도 갑이고 네. 그런 인간적인 면 아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음모론 제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홍장원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고 네. 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명단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장원 저 사람의 얘기는 거짓말이야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간첩 잡으라고 그런 거지 내가 무슨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잡으라고 그랬어. 갑자기 이제 코미디로 확 죄송해요. 아니, 굉장히 격렬하게. 방금 효과음이 되게 딱 맞았어요. 코미디로 확 몰고 간 거 아니에요. 다큐에다가 그냥 코미디로. 혹시 그 의원들을 간첩이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아니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논리 전개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여가지고 네. 그냥 인간적인 면을 통해서 내가 장원이를 그렇게 아꼈는데 장원이 쟤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세뇌당해가지고 탄핵 음모에 앞장서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간첩 잡으라고 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어느 방송에서 미리 그 홍장원 차장이 그 전에 증언한 게 있잖아요. 이 기회에 싹 다 쓸어버려. 네. 라고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건 어떻게 얘기할까요? 라고 어느 방송에서 간첩을 다 쓸어버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거든요. 맞아, 예견하셨어요? 맞아. 네,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견하셨구나. 진짜 대단해. 그게 생각하시는 게 윤 대통령이 뭐 그걸로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기보다는 딱 그거 의원 요원 하듯이 네. 그것 정도 바꿀 것 같다. 잠깐만요. 제가 못 맞춘 걸로 하죠. 왜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통영해인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에서 말도 안 되는 초특가 해물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통영해인을 믿고 구매해주신 공덕포차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든 노마진 명품 해물탕인데요. 냉동 해물탕과는 비교 불가 100% 국내산 생물로만 구성했고요. 조개, 새우, 홍합은 물론 소라, 전복까지 푸짐하게 넣어드립니다. 물만 넣으면 맑은 해물탕, 동봉된 양념장을 넣으면 얼큰한 매운탕이 되니 입맛대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도매가로도 절대 불가능한 가격이니 통영해인 해물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보양식 통문어와 문어 슬라이스, 문어 다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주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뚝딱 해물이 듬뿍 들어간 맛있는 해물파전도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는 게 윤 대통령이 뭐 그걸로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기보다는 딱 그거 의원 요원 하듯이 네. 그것 정도 바꿀 것 같다. 잠깐만요. 제가 못 맞춘 걸로 하죠. 왜요? 아니 지적 수준이 비슷하다는 게 좀 짜증나. 갑자기 짜증났어. 전 몰랐어요. 약간 생각에 그런 얘기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아니요. 저는 아니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박 실장님 얘기를 듣고 논리를 그렇게 난 개발했다라고 봐. 딱 얘기 듣고 아니, 이거구나. 그것도 짜증나. 그것도 짜증나. 아무튼 그런데 진짜 좀 저런 자가 어디에 이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장도 해서는 안 될 자가 네.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을 했다는 게 참
비극이죠. 참담하고.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책임질게 그럼. 솔직히 반역하려면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 수천 명이 5천 명이 넘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서 평온한 밤에 사실상 취임 쿠데타를 일으킨 자가 이제 와서 뭐 의원이 아니고 요원 네. 그리고 뭐 다 쓸어버려라 간첩.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 아니면 그때 내가 비도 보냈는데 못 받았어? 뭐 이렇게 하든지. 비? 쓸어버리라고 했으니. 근데 저번에 가니까 국정원 앞마당이 좀 더럽더라. 야, 좀 밤에 청소 좀 해. 뭐 이런 건지. 하나 더 나왔네요. 네. 그때 사실 모 패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 접두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이 기회에 다 쓸어버려라고 할 때 앞에 접두사가 있대요. 대통령이 흔히 쓰는 접두사. 뭐죠? 이 땡땡땡 강아지. 하면 이제 딱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아. 강아지. 이 땡땡땡 복수전미사. 아하. 이게 다 쓸어버려. 이 이랬다는. 땡땡땡들. 네. 그래서 쓸어버려. 뭐 홍장원 차장이 뭐 어떻게든 얘기했든지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걸 몇 분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변론 때 저번 홍장원 차장 났을 때 아니 거기에 그게 많아서 국정원에 다 쓸어버려라. 야, 그 국정원에 개들이 많니? 뭐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으니 이건 절대 언급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자부심은 있습니다. 방송 패널 중에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소리를 제일 많이 제가 들었대요. 아, 그래요? 네. 아. 왜냐면 캠프 있는 그 당시에 대선 출마하면서 캠프가 구성됐잖아요. 그때 제가 엑스파일을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말만 하면 장성철 XX 아니 근데 그 여인영 전 사령관 메모에서 발견됐다는 거기에 인물들이 몇 명 더 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 혹시 장소장님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전 없고 그 최재형 목사랑 네. 이석기 이렇게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간첩단 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이렇게 밉상은 저는 아니었나 간첩은 보네요. 아니잖아요. 간첩 아니다? 네. 자, 이때 엑스파일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잊어버렸나? 네, 잊어버리고 그 제가 이제 용산 아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비서관급 어쨌든 가장 혐오의 대상이다. 아하. 척결의 대상이다. 척결의 네. 대상. 네. 수거 대상이에요? 수집해가지고 백령도에다가 갖다 놔? 아무튼 명단에 없었으니 다행입니다.